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 오후 5시 50분 비트코인 현재 1억 4,600만원대 단기 급등, 급반등 이후에 살짝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단기 4시간봉 기준으로 보시면 요 아랫꼬리, 직전에 있던 4시간 양봉의 아랫꼬리를 좀 지켜줘야 횡보를 하다가도 이 횡보를 탈피하면서 위쪽으로 여기서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횡보하면서 2차 상승까지 노려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큰 폭의 조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은 바로 요 당시처럼 크게 바닥을 찍고 나서 반등을 이제 세게 주죠. 세게 주지만 그 다음에 또 한번 눌러주면서 결국에는 W 쌍바닥 형태를 그리고 위쪽으로 이제 튕겨져 올라가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단기 반등도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후에 굉장히 세게 준 게 맞기 때문에 조정이 좀 세게 나올 그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을 진입하더라도 소액으로, 다만 이제 소액이지만 조금 레버리지를 좀 더 이제 높게 당기는 식으로 하는 게 안전하고, 정해진 손절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주말까지 흐름을 좀 보고 다음 주 정도에 좀 자리를 잡고 쌍바닥 W 자리 각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이제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숏 하방에 배팅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점 자리를 손절을 잡고 하방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고점 자리가 뚫리게 되면은 위쪽으로 이제 1대1의 비율을 한 번 더 쏘았을 때 신고가까지도 찍는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롱이든 숏이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 이제 박스를 이제 하방으로 한번 이탈할 것이냐 위쪽으로 이탈할 것이냐에 조금 이제 기로에 놓여 있다. 그만큼 단기 반등 이후에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으면서 좀 시간을 끄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일본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이제 굉장히 크게 반등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거기서 다시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올리면 내리고 올리면 내리는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양상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세게 어떻게 보면 이제 102K까지도 한번 떨궜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요런 식의 흐름, 요런 식의 흐름처럼 어느 정도 이제 내려오는 구간에서의 바닥 잡기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104K 구간에서 이 10만 달러, 10만에서 10만 4천 달러 구간의 박스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 안에서 조금 분할 진입을 한 이후에 여기 아래 꼬리인 저점, 이번에 전쟁 사태로 찍은 98.2K는 좀 안 깬다는 관점에서 바닥 잡기 이후에 좀 큰 폭의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고, 다만 이번에 전쟁 이후에 V자로 말아올린 이 힘의 세기, 그리고 이 첫 번째 양봉의 이 강한 힘의 세기를 봤을 때 이렇게 올려놓고 옆으로 주춤주춤 하다가 올리는 상승 횡보 상승의 흐름으로 갔을 때는 신고가까지도 뚫으면서 위쪽에 강한 매물대를 깨러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매물대는 이런 식으로 숏 청산맵 기준으로 봤을 때 위쪽에 이제 하단의 롱 청산은 이번에 전쟁 사태로 인해서 싹 좀 청산이 됐고 그 이후에 쭉 올려주면서 이제는 위쪽의 매물대를 충분히 좀 한번 치러갈 수 있습니다. 단기로는 여기 109.2K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만 4천 달러 109.2, 111.4K의 강한 숏 청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쭉 올려주면서 숏을 한번 또 청산시키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비트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려주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역사적 신고가를 또 한 번 넘겨주는 흐름도 이번 파동에서 가능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최소한 이번 이제 횡보 구간에서의 저점 106.4는 좀 지켜주면서 좀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단기 급등, 단기 반등 이후에 조금 횡보하면서 좀 주춤하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이제 추가 상승이냐 추가 하방이냐 이제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채널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뭐 나와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은 그 정도의 단기 고점 자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좀 이어주는 이 채널 안에서 지금 현재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올라왔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널 관점에서 보면 지금 자리에서의 조정이 좀 세게 큰 폭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숏은 소액으로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려오는 이 흐름을 좀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번 단기 고점 자리 107.7K 정도 여기를 이제 위 뚫고 이제 위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방으로 이렇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숏도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손절을 잡고 하방으로 조금 이제 빠지는 그런 흐름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지금까지의 패턴상으로는 봤을 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이 올릴 때 이 힘의 세기, 강력한 이 장대 양봉이 12시간봉 기준으로 이제
한 번에 이제 하락폭을 메워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장대 양봉이 좀 나온 이후에 옆으로 조금 횡보하다가 이후에 한 번 더 위쪽으로 이제 강하게 장대를 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횡보하다가도 위쪽으로 한 번 더 열릴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까지 좀 지지부진했던 이런 패턴 자체를 깨는,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에 올린 이 단기 반등 시에 나온 이 12시간분 기준의 장대 양봉의 힘은 굉장히 좀 셌다. 그렇기 때문에 올려놓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12시간 기준으로 장대 양봉에 꽂히는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제 역사적 신고가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이 111.4K의 쇼청상 매물대까지 한번 터치해주는 그런 그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턴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자리는 맞지만은 이 패턴을 좀 깨는 흐름도 한번 나올 때는 됐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상 너무 이게 무리한 금액으로, 혹은 뭐 지금부터 롱을 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조정을 그대로 이제 뭐 물타기를 들어간다, 이런 식의 접근도 물론 뭐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라고 해도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롱은 첫 진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액으로 진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횡보하다 바로 위쪽으로 갈 경우에는 물타기를 고려했을 때 레버리지는 낮게 좀 형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밑에까지 어느 정도 좀 분할로 진입한다고 한다면 레버리지를 높게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첫 진입만 했는데 이렇게 위로 쏠 경우에는 그렇게 수익률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그냥 소액으로, 예를 들어서 뭐 200-300불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이제 상방을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목표가는 높게 잡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111K 정도까지 잡았을 때 레버리지가 이제 크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조금 큰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컷이 나가면은 뭐 어차피 지금 200불 정도 컷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또 이제 밑에 구간에서 매수 자리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세게 내렸을 때 이제 104K 이하 구간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롱 반등 자리 104에서 이 10만 달러까지 여유를 놓고 요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반등각을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숏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 자리를 딱 손절을 잡고 하방을 노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숏도 소액으로 들어가는 거죠. 위쪽으로 이제 발산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요 자리 짧게 손절을 잡는 거기 때문에 하방으로 좀 크게 터진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숏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짝 단기 반등 이후에 추세가 조금 주춤주춤하는 모습은 좀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도 앞둔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주말에 또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뭐 바닥권에서부터 롱을 잘 잡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익절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할 만한 그런 구간이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 숏을 어느 정도 좀 진입을 해둘 만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숏도 하방에 대비해서 조금 잡아놓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렇다면 중기적인 관점은 어떻게 되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사실 이제 조정이 그렇게 세게 나올 가능성보다는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잡히는지는 최소 이제 음봉으로 떨어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3-4일 정도 연속으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떨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바닥이 잡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점에서 음봉이 하나 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한 3-4일 정도는 좀 지켜보고 그 다음부터 바닥을 잡아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제 크게 빠진다라고 한다면 뭐 102K까지도 한번 이탈시키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는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음봉으로 일봉 기준으로 좀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일봉 기준으로 양봉이 뜨는 시점이 이제 추세 변곡의 그런 시그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롱 반등을 좀 보면서 주봉 사이클로 본다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글로벌 사이클, 글로벌 M2 사이클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15만에서 16만 달러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위아래 흔들 수는 있어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15만 달러 선까지는 볼 여지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7월달 FOMC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20%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제 5분의 1 정도는 이제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상당한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파월 이후에 다음 연준 의장을 조기 지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은 마을 바꿀 권리가 있지만 연준 의장 지명 결정이 임박하지는 않았다. 근데 좋은 후보들이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파월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이제 압박을 7월에도 금리를 또 동결시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그 압박의 수위는 더 거세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정도 얘기했으면 7월 정도에는 물론 아직 인하 가능성 20%로 낮지만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더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9월에는 내릴 확률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9월에는 71%까지 현재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7월이나 9월 한번 내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시장에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다소 약한 반등세를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역사적으로 2111달러가 가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지지 저항 라인, 핵심 기준선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고, 이 자리에서의 대규모 반등은 이전에도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자리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위쪽으로 일단 3600달러 선까지도 여전히 목표로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이더리움은 이 고래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최대치 매집이 지금 가격대에서 고래들 위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데이터상으로 확인이 되고요. 또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전략 비축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미국의 상장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샤프링크 게이밍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디지털을 통해서 이더리움 5,900개 정도를 추가 매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이 회사는 이더리움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선언했고 현재 평균 단가 2,610달러 정도의 19만여 개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고, 비트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채굴 사업을 좀 축소하면서 이더리움 스테이킹 및 비축 기업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더리움으로 조금 방향을 좀 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초창기에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게 되면은 이 흐름 자체를 알트들이 언젠가는 따라갑니다. 아직도 못 따라가고 있죠. 물론 아직도 이제 이더리움도 비트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못 올라간 게 사실이고 오히려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하락세를 끝내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비트가 쭉 올라간 이후에 이더리움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알트들이 올라가는 이 사이클을 지금 어느 정도는 지금 따라가려고 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코인베이스가 지금 사상 최고가 마감을 했는데 2022년 대비 11배 정도 오른 수준인데, 중요한 건 이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쭉 올라가게 되는 것과 알트코인들의 이제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서 쭉 올라왔는데, 이 노란색이 이제 알트코인들의 이제 총 시총입니다. 총 시총인데 이 코인베이스 주가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그리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움직이거든요. 이 코인베이스 주가가 먼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시총들이 먼저 이제 뒤이어서 따라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치고 올렸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알트들의 시총이 어느 정도 좀 메워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부터 알트들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트들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히 이더리움이 먼저 출발을 해줘야 됩니다. 이더리움이 이 알트코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율이 가장 높고, 결국에는 이 흐름 자체, 이 알트들의 시총이라는 것은 이더리움이 끌고 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쭉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따라서 알트들이 올라갔을 때 이 거래소의 수수료도, 거래소라는 건 이제 거래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수수료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향상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데, 코인베이스 주가가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쭉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서클이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도 엄청난 또 이제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점, 이렇게 뭔가가 선제적으로 이런 주가의 흐름이 먼저 이제 치고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제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쭉 치고 올라간 이후에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의 이제 가격 상승도 따라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이제 과거부터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더리움에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준 게 사실이지만, 이제부터는 이더리움이나 알트코인들도 뭔가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오고 있구나. 결국에는 코로나 때 엄청나게 이제 돈을 풀면서 밖에 나가지는 못하면서
집안에서 이제 코인을 하는 그런 이제 문화 현상도 일어나면서 코인들이 대규모 이제 불장이 찾아왔었지만은 이 이후에는 지금은 이제 코로나랑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해도 다시 한번 이제 금리를 내려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유동성을 풀고 있는 그런 장세가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동성 장세가 오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호탄이 바로 이런 코인베이스 주가 혹은 이제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나스닥 선물 차트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신고가 뚫었습니다. 뭐 전쟁, 이란 이스라엘 전쟁 있었지만은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세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는 천장을 뚫은 나스닥 차트도 결국엔 요 당시처럼 쭉 천장 뚫고 올라갔을 때 추가적인 상승세가 최소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상승 흐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다 올라가는 거죠. 뭐 코인베이스 주가도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이더리움 알트코인들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실물 경제부터 해서 코인까지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 사이클의 끝에는 또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올라가고 올라간 거 다 내리는 그런 이제 거품이 꺼지는 현상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점 뚫고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이런 코인베이스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제 알트들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뭔가 신호가 잡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제 리서치를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조금 기대되는 20여 개 탑 20 코인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1등 비트코인, 2등 이더리움, 3위 솔라나,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리퀴드, 수위가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수위가 사실 총 발행량도 딱 제한이 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쓰임새라든지 최근에 어떤 이제 하락장에서도 보여준 가격적인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그런 코인이고 저도 이제 수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조금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코인을 선별할 때 뭐 수위라든지 체인링크 전부 다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는 다른 알트들과는 다르다. 얼마 전 영상에서도 좀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5위에 올라있고 그 다음에 체인링크, 아발란체, 유니스왑, 에이브, 비텐서, 이 TAO 같은 경우에도 이 비텐서도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지금 AI 계열 코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추후에 충분히 상장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코인들은 하이퍼 리퀴드 빼고는 다 상장이 돼 있죠. 그래서 비텐서 같은 경우에도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ENA도 마찬가지고요. 네, 버추얼 스토리, 에어로드롬, 지토, 메이플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상당수 당연히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좀 연관된 그런 코인들 위주로 올려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안에서 업비트에 아직 상장이 안 된 비텐서라든지 에테나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에어로드롬, 지토나 버추얼은 얼마 전에 상장을 했죠. 그다음에 메이플 뭐 이런 코인들은 조금 비트겟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현물로 들고 있다가 업비트에 상장한 상장 빔을 노려볼 만도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아직 업비트에 상장 안 된 코인들을 선별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트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이 같은 경우에 오늘도 반등이 좀 소폭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세이 같은 경우에도 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찍은 저점 336 정도는 손절을 잡고 좀 상방을 바라보는 관점이 안전할 수가 있고 뭐 주봉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저점권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반등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저점 찍고 단기적으로 200% 정도 올려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대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을 때 880원 정도까지도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지지저항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647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조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접근을 해볼만 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장하고 나서 많이 빠진 알트레이어 현재 시가총액이 1300억대인데 요것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등 관점에서 조금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노려볼 만한 좀 자리는 되지 않나. 일단은 이 직전의 전고점 한 40원, 41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만한데 다만 이것도 저점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34원 정도로 짧게 저점 손절 잡고 어느 정도의 반등세 노려보는 전략 유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점 딱 손절 잡고 1700원 정도 딱 손절을 잡고
2,400원 정도, 요 정도의 반등은 노려볼만 하다 그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큰 하락 뒤에 차트가 바닥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진 이런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도 한 방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주봉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번 더 빼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조금 바닥을 찍어준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볼 여지가 있고요. 일봉으로 보셔도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터진 모습이고, 그에 반해서 차트적인 흐름은 아직 제대로 뭔가 좀 발산이 안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찍은 자리 200원 정도 딱 손절을 잡고 위쪽으로 400원에서 5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를 짧게 손절을 잡는 거기 때문에 뭐 해외 거래소의 마진도 있기 때문에 비트겟 같은 데서 여기를 딱 손절 잡고 롱을 쳤을 때 뭐 5배, 10배 정도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상 소액만 진입해도 이런 거는 위쪽으로 또 크게 열려 있고, 그동안에 워낙 또 실망감을 또 많이 안겨준 코인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코인도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정도 바닥이라고 한다면 손절을 딱 잡고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강한 반등도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래서 무브먼트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뭐 확실하게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끄는 코인은 세이와 무브먼트 정도가 있고, 나머지 알트들은 여전히 조금 그렇게 시원시원한 모습은 아직은 못 보이고 있지만, 어차피 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희망적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런 여러가지 시그널들, 코인베이스의 먼저 상승 이후에 따라가는 알트의 시총이라든지 최근에 이더리움으로 들어오는 이런 여러가지 고래들의 매수세,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도 전반적으로 이제 종전 분위기로 완전히 조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양상들, 금리 인하 양상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제 큰 반전,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초의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비트코인도 지금 횡보 구간을 큰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보실 분들은 106.4점도 짧게 손절 잡고 롱 관점으로 봤을 때 위쪽으로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이 안전할 수가 있고, 뭐 조정 나오면은 조정도 세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104K 아래 구간에서 타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한번 푹 내렸다가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전에 고점 자리 이런 식으로 좀 뚫는 N자형 파동이 이런 식으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 주말에도 움직이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잡아보겠다 말씀드리면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